229쪽에 501번 보겠습니다. 501번 같이 이제 그 실근의 위치가 주어진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 판별식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하고 그리고 추계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함수값만 확인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면 두 근 사이에 얼마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이렇게 놓이는 거니까 그럼 FP가 0보다 작아요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그럼 요 식만 있으면 사실 판별식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추계방정식도 딱히 의미 없다 그랬죠. 이런 상황일 때는. 그치? 그럼 지금 이 501번은요 이렇게 돼가지고 알파 베타에 여기가 마일, 여기가 0, 여기가 1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자마자 우리는 일단 함수값을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나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인 거 보이죠. 그죠? 양수. 그리고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인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부터 적으면 F-1은 0보다 크고 F0은 0보다 작고 F1은 1보다 작아. 0보다 커. F1은 0보다 커.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놨어. 그러면 얘담아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하려면 지금 현재 보이는 요 모양 말고는 다른 모양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F0이 0보다 작다는 건 이미 X축하고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죠? 그리고 뭐 추계방정식이 특별히 뭐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이 세 가지만 만족해주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함수값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식으로 써가지고 옮기면 되거든. 자, F-1이면은 뭘까요? F-3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0보다 크단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F0은 2a-1인데 요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는 A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1은 A 플러스 1인가? 요게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답이겠네.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작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요렇게죠. 여기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요거는 좀 질문하고 싶었다 이런 거 있어요? 세번이 없었어? 없으면 다음 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봅시다. 경우의 수로 232쪽으로 가서 자 232쪽의 경우의 수 보시면 이거 중학교 때 있었죠? 중2 때 그치? 중2 때 여러분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사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사위를 던졌다 요거는 사건이 아니고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어요 까지 말해야 그게 사건인 겁니다. 그죠? 결과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 뭐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해볼까?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세보나 몇 가지일까?
소수가 뭐죠? 응? 소수의 개념을 까먹었어? 승희야, 소수가 뭐죠? 그렇지. 정확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소수에는 누가 있죠? 1이 소수인가요? 2부터 소수입니다. 2, 3, 5 이렇게 세 개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소수야. 그럼 소수가 세 가지 있으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세 가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동전을 서로 다른 동전을 4개를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준혁이 서로 다른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오는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좋아. 유빈이 알고 있었어? 예린이 알고 있었어? 몰랐어? 자, 우리가 동전을 4개 던진다 그랬을 때 보통 앞면, 뒷면을 표현할 때 H랑 T라는 문자 가지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H가 이제 앞면이란 뜻이고 T가 뒷면이란 뜻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동전 4개라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면 H 그러면 4개의 동전이 전부 다 앞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앞면 2개가 나오게 해라 그 얘기는 H 2개와 T 2개가 나오게 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HTT도 있을 거고 준혁이가 말한 대로 이제 H가 어느 자리로 갈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HT도 있을 거고 HTTH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HHT도 있을 거고 THTH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THH까지 있겠죠. 그쵸? 그래서 H 2개와 T 2개를 배열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다마 요거를 앞면 3번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바뀔까? 네 가지겠지. 왜냐면 앞면이 3개가 되면 H가 3개가 되는 거고 T가 1개가 되는 거죠. 그쵸? 맞죠? 그럼 T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총 4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죠? 동전 던지기는 이런 방식으로 H와 T를 가지고 써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거 주사위 2개 던질 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다 이랬을 때 일단은 예린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36가지겠지. 그 중에 뭐 두 주사위의 눈이 같은 경우 이건 몇 가지 있을까? 12가지? 6가지. 여러분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여러분이 36가지인 건 알잖아. 6 곱하기 6인 건 아는데 그 6 곱하기 6이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펼쳐져야 됩니다. 1, 2, 3, 4, 5, 6 뭐 주사위 2개를 하나를 A 주사위 하나를 B 주사위라고 한다면 요렇게 6 곱하기 6짜리 표가 하나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A 주사위가 1이고 B 주사위도 1이니까 1,1이라는 순서상이 이 자리에 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유빈아 뭐라고 쓰면 좋을까? A 주사위를 먼저 쓴다면 2,1 그치? 여기 그 다음에는 3,1 그치?
여기는 그러면 뭐 1,2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6,6까지 해서 여기 펼쳐진 36개의 순서쌍들이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거든. 그럼 내가 예린이한테 좀 전에 두 주사위의 눈이 같은 경우를 물어봤잖아. 그럼 예린아, 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 있겠어? 1,1 있을 거고 2,2, 3,3, 4,4, 5,5, 6,6 하면 끝이죠. 그쵸? 그러면 6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 번 세야 되는지 2번 세야 되는지 순서를 뒤집은 걸 셀지 말지 이런 거 등등을 다 요거를 딱 펼쳐놓고 판단을 내리는 거야. 이 표에서 한 번 나왔으면 한 번만 세는 거고 2번 나왔으면 2번 세는 거고 2,1과 1,2는 서로 다른 경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따로따로 세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6 곱하기 6짜리 표를 펼쳐놓고 경우의 수를 따지시면 되고요. 등등 뭐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 경우는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준 거고, 순서쌍을 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세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형도라고 하죠.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찾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릴 수 있는 파트가 합의 법칙과 다음 페이지의 곱의 법칙인데, 말 그대로 합의 법칙은 두 숫자를 더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곱의 법칙은 두 숫자를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자,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준환이가 김밥 천국에 갔는데 김밥이 10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면이 5종류가 있어. 준환이 지금 배 고픈가? 배 안 고픈가? 자, 배가 안 고파. 그래서 김밥이나 라면 중에 하나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김밥을 먹으면 라면은 안 먹는 거고, 라면을 먹으면 김밥은 안 먹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먹을 거야. 자, 그러한 경우에 10과 5를 어떻게 해야 될까, 준환아? 어떻게? 더하는 겁니다. 그쵸?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김밥 또는 라면을 먹는 거지. 그래서 상황으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문장으로 연결할 때는 또는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혹은 뭐뭐뭐 이거나 이런 표현이 필요한 상황. 그 상황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준환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김밥도 하나 먹을 거고 라면도 하나 먹을 거야. 김밥도 먹고 그리고 라면도 먹어.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김밥 10종류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라면 5종류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준환이한테 선택권이 몇 가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나요? 우리 지금 그 맥락상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방금 전에 이 10 더하기 5는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였죠. 동시에 먹지 않을 때. 그지?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김밥도 하나 먹고 라면도 하나 먹을 거야. 이거는 동시에 벌어지는 거야. 네가 김밥 10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행동과 라면 5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행동을 모두 해야 된다고. 그럼 너에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너 무슨 김밥 좋아하니? 아이씨, 하나 해봐. 뭐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어지지가 않잖아. 아무 김밥이나 하나 해봐. 뭐 야채 김밥, 뭐 참치 김밥, 그 다음에 뭐 있니? 치즈 김밥. 뭐 있어 유빈아? 돈가스 김밥. 뭐 등등 여러 가지 김밥이 있어요. 근데 그 김밥 중에서도 하나를 고를 거고, 라면, 뭐 그냥 라면, 뭐 떡라면, 뭐 신라면,
이렇게 라면이 5개가 있어. 그러면 준하나 네가 만약에 김밥도 하나 먹고 라면도 하나 먹는다라고 그러면 네가 야채 김밥을 선택했을 때 라면 아니 야채 김밥을 선택했을 때 라면이나 떡라면이나 뭐냐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잖아. 또 네가 참치김밥을 선택했을 때 또 이거냐를 선택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네가 김밥을 하나 골랐을 때마다 라면이 5가지씩 연결되는 거야. 그럼 너에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생길까요? 김밥 10종류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동시에 선택해야 될 때는 10하고 5를 어떻게 해라? 곱하라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는 더하라는 거예요. 그치? 그걸 더할 때를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 곱해야 될 때를 곱의 법칙 이렇게 부른다고. 응? 그래서 다시 한번 합의 법칙이 일어날 때는 언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또는 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됐을 때, 그때는 합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저것도 선택해야 돼. 그리고 접속사로는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밑에 있는 것처럼 뭐이고 혹은 뭐 동시에 아니면 연이어, 잇따라, 뭐 연달아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땐 준하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러니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건지를 계속 여러분 판단을 내려보셔야 됩니다. 그치?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235쪽으로 가서 합의 법칙 보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어요. 그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세보나 1부터 100까지 중에서 12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여덟 개, 그치? 100 나누기 12 하면 되죠? 8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승혜야, 13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그치? 13 곱하기 7 하면은 91이니까 7개가 있겠죠? 그리고 승혜야,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것은 없죠? 왜냐면 12와 13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까? 얼마일 것 같아? 12와 13의 최소 공배수. 맞아. 12 곱하기 13이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156은 되어야지 처음으로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12의 배수 8개와 13의 배수 7개는 중복되는 숫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확실하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는 이니까 준하나 또는 일 때 어떻게 하라고? 더해. 그래서 8 더하기 7 해가지고 15 얘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역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린아, 2의 배수가 몇 개? 50개. 5의 배수는 몇 개? 20개. 그럼 여기 중간에 이제 또는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50 더하기 20 해가지고 70개인가요? 맞나요? 너 중학교 2학년 때 너 경우에서 힘들었지?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아까는 12의 배수 8개랑 13의 배수 7개가 중복이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겹치는 숫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왜? 1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3의 배수인 숫자는 156, 이게 첫 번째거든. 1부터 100 사이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8 더하기 7을 했죠. 그런데 2의 배수랑 5의 배수는 그렇지 않지. 여기 50개랑 여기 20개 중에 겹치는 수가 하나도 없을까? 아니죠. 겹치는 숫자 많죠. 왜? 2와 5의 공배수들은 얼마부터 시작될까? 그치? 2와 5의 공배수 그러면 10의 배수들 모두를 말하잖아. 10의 배수들. 그치?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인데 공배수 하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긴 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공배수 그러면 최소 공배수 찾은 다음에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을 다 세워주면 그게 공배수들을 다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린아 지금 2와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까? 10이니까 10의 배수들을 다 쓰면 되는 거지, 그치? 땡땡땡땡 해가지고 100까지, 그치? 그러면 여기 50개랑 여기 20개 중에 중복된 숫자가 몇 개가 포함된 거야? 10개가 포함된 거야. 그러면 50 플러스 20 한 다음에 10개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빼야 되겠지, 그치? 빼면 이게 몇이다? 60개입니다. 60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3번에 준혁아 이런 표현이 나오네. 10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그랬죠? 서로소가 뭐예요? 서로소. 공배수가 없는 거? 최소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없을 수는 없고, 최대 공약수가 모든 자연수는 다 얼마의 배수야? 1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해봤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지. 그지? 그런 거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거 아까 앞에서 나왔던 소수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소수는, 승희야 다시 한번 말해줘. 소수는 뭐라고? 그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둘뿐인 자연수, 이게 소수의 개념이고요.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수. 그러니까 소수라는 표현과 서로소라는 표현은 아예 쓰는 상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서로소라는 말은 숫자 하나한테 쓰는 말이지. 그치? 임유빈, 너는 소수야. 이게 하나한테 쓰는 말이야. 그치? 근데 서로소는 뭐야? 유빈이와 예린이는 서로소야? 이렇게 둘에 대해서 쓰는 말이라고. 그치? 그래서 언제 서로소라고 부르냐면 얘네 둘이 공약수를 찾으려고 해봤는데 공약수가 도저히 없어. 공약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 1밖에 없어. 아주 서로 친하지 않은 두 숫자. 그걸 우린 서로소라고 부르죠. 그럼 지금 이 3번 문제에서 찾고 싶은 건 뭐냐면 100과 서로소인 숫자를 찾고 싶어요. 100과 서로소. 그럼 여러분 서로소가 나오려면 어때야 될까요? 100이라는 숫자하고, 자, 어떤 숫자하고 서로소가 되려면 이렇게 나누어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죠? 10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별 자리에 있는 숫자가 2의 배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서로소가 아니겠지. 또 이 별 자리에 있는 숫자가 5의 배수여도 될까, 안 될까? 아니겠지. 안 되겠지.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제에서 100하고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찾는 숫자는 2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닌 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예린아, 이 문제의 답은 사실 2번 문제를 풀면서 거의 나온 거죠. 우리가 2번에서 골라낸 게 뭐냐면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걸 다 했잖아. 그게 몇 개라 그랬어 아까? 그랬어요? 2번 문제에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말고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거, 그 70개에서 10개를 빼서 60개가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숫자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60개가 있었다면 3번 문제의 답은 뭐라 그래야 돼요?
40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전체 100개 중에서 아까 2번에서 했던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애들을 다 지워버리고 나서 남은 것들이 100과 서로소가 되는 거라고요. 세번 이해되니? 예, 그래서 3번 답이 얼마라고 세번아? 일은 왜? 어? 누구 때문에 한 개 더 하는 거야? 어? 100은 여기 60개 중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100은 요 60개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60개 그대로 빼셔가지고 40개가 답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508번 한번 풀어볼게요. 508번 답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물론 충분한 시간을 주고 풀으라 그러면 다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자꾸 넘어가야 되잖아. 그치? 자, 봐봐. 아까 전에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5 곱하기 5짜리 표를 하나 그려봐.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해가지고 자, 이렇게 A 주사위, 아니 A 상자, B 상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요런 데는 1,1 요렇게 순서상을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2,1 요렇게 순서상을 쓰자 이거지. 요렇게 쭉 써 나간다면 마지막에 5,5까지 해서 예린아 총 몇 개의 상황이 발생할까? 25개가 발생하지 않겠냐. 그 중에서 우리는 꺼낸 공에 적힌 수에 차가 2 이하인 경우를 다 찾고 싶어. 그럼 차가 2 이하면 준아 나 일단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차가 2일 수도 있고 또는 차가 1일 수도 있고 또는 차가 0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제일 만만한 거 차가 0인 것부터 생각해봐. 차가 0이면 1,1 2,2, 3,3 이런 애들이잖아. 그런 애들이 이 표에서 보자면 딱 여기에 배치되죠. 요렇게. 그치? 얘네 숫자들이 나오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개수를 세면요.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셀 수 있다고요. 자, 요렇게 5개가 차가 0인 경우죠. 그러면 차가 1인 애들은 뭘까요? 요런 게 차가 1인 거 아니야? 그치? 2,1 얘가 차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누가 있을까요, 담아? 3,2 요것도 차가 1이죠. 그쵸? 이거 차가 1이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4,3 올 거 아니야. 요 놈도 차가 1이고 그리고 5,4 요 놈도 차가 1이고 요렇게가 있을 거고 예린아 그럼 차가 1인 것이 4개 있나요? 어디도 있을까? 여기 몇 컴마 몇일까? 그렇지. 요런 라인에도 있을 거 아니야. 1,2 차가 1이고 또 여기 2,3 차가 1이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똑같이 4개가 더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차가 2인 것도 이 구조에서 보면은 잘 보인다고. 그치? 차가 2면 이제 요렇게가 차가 0인 애였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벌어졌을 때 차가 1이었잖아.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벌어지면 차가 2일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죠? 차가 2. 그래서 여기 3,1로 시작하는 요 라인.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차가 2인 애들일 거고.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렇게 세 개도 차가 2인 애들이겠지. 그치? 그러면 개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 0인 경우가 5가지가 있을 거고요. 차가 1인 경우가 4가지에서 8가지가 있고요. 차가 2인 경우가 6가지가 있네요. 그쵸? 그럼 이것들을 세 번 어떻게 해야 돼? 몇이야 그러면? 10? 19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몰라요는 없어. 다 써보면 찾을 수 있어. 그치? 정 모르겠으면 하나하나씩 나열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런 구조를 보면서 찾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잘 안 풀리면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 자,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x, y, z에다가 이제 숫자들을 자연수들을 집어넣으면서 요걸 만족하는 이제 조합을 순서쌍을 찾아보라는 건데, 우리가 막 x도 바꾸고 y도 바꾸고 z도 바꾸고 막 세 개를 동시에 바꾸면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씩 이제 고정을 시켜 놓을 건데, 요령이 앞에 붙은 개수가 가장 큰 숫자를 고정시켜 놔야 우리가 좀 빨리빨리 경우의 수들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z의 개수가 제일 크니까 z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린아, z 자리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자연수를 넣는다 그랬잖아. 최대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 z 자리에? 그치? 아무리 커도 3을 넘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이렇게로 나누어서 시작을 해보는 거야. 요렇게. 그럼 z가 1이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 x 플러스 2y는 몇일까? 8,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요때는 식이 뭐가 될까? 이렇게 되겠지. 요때는 식이 뭐가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x랑 y 자리에도 지금 다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x 플러스 2y가 2면요. 이거는 자연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성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제일 작은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z가 3일 때는 없네. 요거는 불가능이네. 요거는 삭제시켜버리고요. 요 두 가지 케이스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숫자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생각을 할 건데, 여기다 집어넣을 때도 x에다 1 넣어버리면 y가 자연수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도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큰 애부터 넣는 게 생각하기 편해요. 그래서 y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y를 기준으로. 준하나,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x는 몇 될까? 6 되겠지. y에다 2 집어넣으면 4 될 거고, y에다 3 집어넣으면 2 되겠지. y에 4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자연수 안 나오니까. 그래서 z가 1인 경우에 x, y의 순서쌍이 요렇게 세 쌍이 나온 거고요. 자, z가 2인 경우에 요것도 이제 y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승혜야, y에다 1 집어넣으면 x는 몇이죠? 3. y에 2 집어넣으면 1. y에 3 집어넣으면 안 되죠. 자연수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두 쌍 나오겠네. 그럼 승희야, 이 문제의 답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5개지. 그치? 왜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없는 거야. z가 1이거나 아니면 z가 2이거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에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고 2번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다면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과 2를 더한 것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살짝 살을 붙여놓은 문제가 밑에 512번이거든요. 자, 512번 풀어보는데 식을 세워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요런 식을 완성시킨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512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 대체로 다 잘했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으면 500원짜리 우표를 X개 샀고 1000원짜리를 Y개 샀고 2000원짜리를 Z개 샀다 이렇게 잡고 싶잖아.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이 하나 생각이 나죠. 500X 플러스 1000Y 플러스 2000Z는 10,000. 근데 이거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숫자가 줄어들어야 계산하기 편하니까 500으로 한번 나누고 가는 게 낫겠죠. 500으로 한번 나누고 갑시다.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4z가 20 이렇게 간단해지지. 그럼 거기서 이제 위에서 배운 것처럼 z값을 고정해 놓고 생각을 할 건데 z가 최대 4까지네요. 그죠? 5 되면 안 되니까
세 종류의 우표가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x도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연수입니다 라는 정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z가 오면 안 되죠. 그럼 z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봐봐. 어차피 우리는 순서쌍을 다 찾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개수만 보면 되는 거잖아. z가 1이면은 요게 16이 되겠죠. 그지? 요렇게 놓고서 이제 요걸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이 몇 개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냥 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자연수가 몇 개인가만 따져보면 되잖아. y 자리에 당연히 1부터 들어갈 수 있겠지. y에 1 집어넣으면 x가 14니까. 그지? 그 다음에 y를 2 넣고 3 넣고 쭉쭉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숫자만 생각하라고. 마지막. y에 가장 큰 숫자를 넣는다면 얼마까지 넣을 수 있겠는가? 얘기는 얼마니? 7까지 넣을 수 있죠. 8 넣으면 안 되잖아. 8 넣으면 x가 0 되니까. 그래서 y에 7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7개가 나오는 거지. z가 1일 때. 요런 방식으로 z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가 12죠. 그죠? 그럼 요때도 y 값만 생각해봐, 유빈아. y에다가 제일 작으면 1부터 넣을 수 있지. 최고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y에? 5까지 넣을 수 있지. 몇 개? 5개. 그치? 아까는 7까지. 그럼 그런 식으로 3일 때, 4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요거 3가지, 요거 1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7가지, 5가지, 3가지, 1가지 더해서 답은 1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다들 잘 풀었고요. 처음에 식을 세웠을 때 약분하고 좀 깔끔하게 만들고 가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고배 법칙이라고 돼 있는데 두 자리 자연수를 찾고 싶은데요. 두 자리 자연수. 앞에 자리는 홀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10의 자리에는 홀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뒤에 자리 1의 자리에는 소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얘담아, 요 10의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일까? 홀수를 넣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죠? 1, 3, 5, 7, 9 5가지겠지. 그래서 한 자리 홀수의 개수 5가지가 요 앞에 칸에 넣을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고요. 그럼 준하나 뒷자리 소수 요 자리에는 그러면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야 될까? 4가지지. 누구? 맞아. 2, 3, 5, 7 요렇게가 소수니까 그 2, 3, 5, 7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의 마지막 고민은 이 5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더할래 곱할래 이게 고민이잖아. 그지? 자, 기준은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어때 준하나? 지금은 동시에 선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쵸? 여기도 숫자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도 숫자를 하나 집어넣어야 두 자리 자연수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김밥도 하나 고르고 라면도 하나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5와 4를 곱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두 자리 자연수는 총 20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쵸?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514번을 한번 볼게요. 514번.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거 준혁아, 이거 전개시키면 항 몇 개 나올 것 같아? 9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전개를 시킨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A, B, C 셋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X, Y, Z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골라진 것끼리 곱해서 항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고를 건데 그 두 가지의 선택이 동시에 일어나야 항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3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항의 개수는 9개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세번합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앞에 2개 얘하고 얘를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올까요? 4개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요거하고 요거를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올까요? 6개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나온 4개의 항과 여기서 나온 6개의 항 중에 동류항이 있을까? 없어요. 동류항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4개, 여기서 나온 6개가 각각 다 써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를 다 전개했을 때 항이 몇 개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설마 24인가 10인가 그 고민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이거 지금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앞에서 나온 4종류의 항과 뒤에서 나온 6종류의 항이 그냥 쭉 써질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총 10개의 항으로 전개가 될 거야. 생각할 수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38쪽으로 가서 필수예제 4번은 약수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약수의 개수 구하는 단계를 좀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좀 작은 숫자로 만약에 뭐 24를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그럼 이 24의 약수가 유빈아 총 몇 개더라? 공식 생각 안 나요? 이렇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 어떻게 하지?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24 같은 경우에는 3에다가 1 더하고 1에다가 1 더해서 4 곱하기 2 8개가 약수의 개수거든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수를 다 써봐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약수를 다 쓸 수 있거든요. 지금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뭐 이쪽 줄에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쭉 나열하고요. 3의 1제곱이니까 1, 3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요 위에 줄 옆에 줄을 곱해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 자, 이렇게 쓰면은 요 8개의 숫자들이 전부 다 24의 약수들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준하나 가로로 4칸이 만들어졌잖아. 가로로 4칸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가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4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세로로 2칸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가 1제곱이었기 때문에 2칸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항상 이렇게 표를 만들면 이 지수보다 한 칸이 더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를 빠르게 찾는 공식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 나온 이 8개들이 약수들인데 약수의 총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 지금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8개 다 써놓고 하나씩 더 해도 되죠. 하지만 이게 개수가 더 많아졌을 때도 이 약수의 총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봐봐. 이거하고 이걸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괄호하고 이렇게 생긴 괄호를 분배 법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곱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그 한 개 한 개의 숫자들이 각각 다 지금 요 표 안에 있는 얘네들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박스 안에 있는 8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나 여기 있는 괄호 2개를 전개시키는 거나 결국 똑같은 계산이죠. 예담이 이해되니? 그지?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구할 때 우리가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봐도 약수가 8개가 된다는 거는 보이죠? 그지? 4개짜리, 2개짜리 전개시키면 8개 나올 거 아니야. 그 8개가 다 약수들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약수의 개수나 약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요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풀어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럼 준하나 일단 360을 뭐 해줘야 돼요? 소인수분 해줘야 돼요.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보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불러본다면 어떻게 계산해?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치?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한 거죠. 그쵸? 그럼 몇 개야 약수가? 24개가 되는 거지. 그치? 24개가 되는 거고 만약 이 24개의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요런 괄호에다가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뭐라고 쓸까? 1부터 항상 1, 3, 3의 제곱 그리고 세 번째 괄호는 1, 5 맞아요. 이렇게 세 개의 괄호를 다 곱해 놓으면 이걸 전개시키면 그 전개돼서 나오는 숫자 하나들이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이 24개의 약수 중에 하나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거를 싹 다 계산하면 이게 그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고. 그지? 자, 아무튼 지금은 약수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24개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질문은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그랬죠. 뭐 양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양수 중에 구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공약수의 개수입니다. 공약수. 아까 승희야 공배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공배수에다가 뭐라고 필기했었지? 땡땡땡땡땡의 땡땡. 그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이렇게 적어놓자 그랬죠. 이거 외우기 되게 편해. 배수, 배수, 배수거든. 그치? 그럼 공약수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쓰면 될까? 공약수는? 그렇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쵸? 얼마나 편해? 약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가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가장 먼저 세번아 우리는 얘네 둘의 뭐부터 구한다? 그치? 공약수가 궁금할 때는 최대 공약수부터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했더라? 너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했나 안 했나 다 뽀록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그치?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로 계속 나누는 거죠? 그렇죠? 뭐 좀 화끈하게 나눠도 돼. 얼마로 나눌까 이거? 9. 그래 9로 나누자. 9로 나누면 이거 40되고 60 되겠네. 또 10으로 나누자. 뭐 20으로 나누자. 20으로 나누잖아. 20으로 나누면 요거 2 되고 요거 3 되죠. 그쵸? 그랬을 때 자 요렇게 둘이 곱한 게 뭐다? 그냥 최대 공약수. 그지? 이렇게 곱한 게 뭐다? 아 이건 알아야지 이거. 최대 공약수 나왔으면 그 나머지 하나 뭐겠어요? 최소 공배수. 어? 이 왼쪽 라인만 곱하면 최대 공약수. 니은자로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 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대 공약수니까 180인 거야. 180. 그럼 지금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그럼 요거는 180의 약수의 개수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18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180을 소인수분해보면 18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예요. 그럼 예린아 요거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겠어? 그죠? 여기다 1씩 더해서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18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 518번 한번 해봅시다.
잘 생각해봐. 518번. 예담이 나왔어? 얼마 나왔어? 30. 그치. 어떻게 풀었어, 예담아? P가, 그러니까 2의 배수가 18개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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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곱하기. 전체 3 곱하기 3 곱하기 2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중에서 1이 들어가는 애들을 빼줬다 이런 뜻인가요?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약수를 전부 다 구하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씩 더해가지고 약수의 총 개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3 해가지고 24개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2의 배수만 원하잖아. 2의 배수.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의 세제곱에서 아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까? 여기서 약수를 모두 다 쓸 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리고 1, 5, 5의 제곱.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12개의 약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12개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똑같이 또 12개가 나오겠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총 24개의 약수들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질 거예요. 일단 2의 세제곱이랑 5의 제곱을 가지고 약수들을 싹 만들어. 그럼 12개의 약수가 나오지. 그리고 그 나온 12개의 숫자들한테 전부 다 3을 곱해. 그럼 또 12개가 나오지. 그럼 여기 12개, 여기 12개가 전부 다 600의 약수들일 거예요. 합쳐서 24개인 거고. 그지? 근데 그 중에 우리는 2의 배수들만 찾고 싶다 이거야. 2의 배수들.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12개 중에서 2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 누구겠어? 여기, 여기, 여기. 요 세 칸만 지금 2의 배수가 아닌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나머지 여기 이렇게 9칸에 있는 애들은 전부 2의 배수겠죠? 그러면 준하나 여기 있는 9개에다가 곱하기 3 해가지고 또 여기에 9개의 숫자들이 써질 거 아니야? 얘네도 다 2의 배수이지 않을까? 맞죠? 여기 세 칸에 있는 애들은 2의 배수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그지? 원래도 2의 배수가 아니었으니까 3을 곱해도 여전히 2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1번에서 2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여기 있는 9개 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곱하기 3을 만들어서 나온 여기 있는 9개. 18개가 2의 배수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18인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보자.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지금 요 앞에 칸에 있는 12개는 세보나 3의 배수겠니 아니겠니? 하나도 아니겠죠, 그쵸? 하지만 곱하기 3에서 만든 요 뒤에 있는 12개, 이 12개들은 전부 다 뭘까? 전부 다 3의 배수들이겠지, 그치? 그래서 3의 배수가 몇 개냐 하면 3의 배수 Q는 12개가 되겠습니다. 합치면은 답은 3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니면은 이렇게 나열해 놓고 생각하셔도 돼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거에다가 1, 3 그리고 1, 5, 5의 제곱 이거를 쫙 전개하면 24개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것들 중에 2의 배수인 것이 몇 개냐? 그러면 요 칸에서 1 빼고 얘네 셋 가지고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얘네 셋이랑 얘네 둘이랑 얘네 셋이랑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18개가 2의 배수가 나오는 거고 거꾸로 그러면 3의 배수들을 찾으려면은 요 가운데 있는 괄호에서 무조건 1 말고 3 고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넷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서 무조건 3 고르고 여기서는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래서 4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12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쵸? 자기가 좀 받아들이기가 편한 방법대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답은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9쪽에 요거 5번 필수 5번까지만 풀고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2층으로 안 내려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층에 자리가 없대요. 여기서 여러분 시험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니까 시험 문제 아까 밑에서 본 거 중에 객관식 4개 17번부터 20번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뒤에 24, 25 요렇게 6개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라 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좀 이따 요거 진도 한 페이지 마무리 한 다음에 시험지를 다시 나눠줄 테니까 요거는 빼고 1번부터 16번하고 그 다음에 21, 22, 23번까지 거기서 자기가 틀린 문제들만 한번 고쳐봅시다. 아주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갑시다. 혹시 숙제 안 돼가지고 도장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유빈이 숙제가 다 안 끝났어? 얼마나 남았어? 2장? 2문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 필수 5번 여기까지만 진도 나가고 마칠게요. 자, 필수 5번은 이렇게 생긴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이용해서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A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 근데 보니까 A에서 B로 가려면 반드시 C나 D 중에 한 군데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쵸? 한 군데를 거쳐서 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하고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승희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고요. C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지. 그러면 승희야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3하고 3을 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치? 왜냐면 이거 3개 중에도 나는 한 길을 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연달아 이 3개 중에 하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하나의 코스가 완성되는 거니까 3과 3을 곱해서 자 C를 거쳐가는 게 9가지 코스가 있고요. D를 거쳐가는 거 요거 2가지 요거 3가지 보이죠? 2가지 3가지 그래서 6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럼 준하나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9와 6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하는 거지. 왜냐면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지. 그치? C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D를 거쳐서 가거나니까 9와 6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둘이 더해가지고 15가지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2명이에요.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있는데 동건이도 A에서 B로 가는 중이고 수진이도 A에서 B로 가는 중이야.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쵸? 세보나 이게 무슨 말이야? 맞아. 동건이가 C를 거쳐서 갔으면 수진이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D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거꾸로 동건이가 D를 거쳐서 갔으면 수진이가 무조건 A를 거쳐서 아니 C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나눠 볼게요. 동건이가 C를 거쳐서 가고 and 수진이는 D를 거쳐서 가는 경우. 두 번째, 동건이가 D를 거쳐서 가고 and 수진이는 C를 거쳐서 간다. 이렇게 둘로 나눠 볼게. 그러면 준혁아 동건이가 C를 거쳐서 간다. 그럼 동건이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9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수진이는 D를 거쳐서 간다. 그럼 수진이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6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9와 6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9하고 6을 어떻게 할까?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동건이도 가는 거고 수진이도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동건이는 동건이 나름대로 이 9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수진이는 수진이 나름대로 이 6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이 2개의 선택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죠? 동건이만 가거나 수진이만 가는 게 아니라 동건이도 가고 수진이도 가는 거잖아. 그지?
그 준혁아 9랑 6을 어떻게 하라고? 곱해. 그럼 얼마가 돼요? 54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고. 자, 뒤집어서 동건이가 D를 거쳐서 가고 수진이가 C를 거쳐서 간다. 그러면 동건이한테 6가지 선택권이 있고 수진이한테 9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지. 역시 이번에도 어떻게 할까? 이번에도 곱해야 돼. 그치? 그럼 몇 가지? 자, 그럼 마지막 이 54와 이 54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할까? 이제 요거는 더하는 거죠. 이제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1번 또는 2번인 건데 1번 중에서는 동건이가 C를 거쳐서 갈 때 수진이는 또 D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김밥 천국에 두 명이 간 거야. 준환이도 가고 예담이도 갔어. 준환이는 김밥을 하나 고르는 거고 예담이는 라면 하나 고르는 거야. 그러면 준환이는 준환이대로 선택하고 예담이대로 선택하는 거니까 곱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08가지가 2번 답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숙제는 개념 원리는 239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M은 124부터 127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